네, 켈시 벨레리니 Miss Me More라는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온도 조절 그 히터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있죠. 밑에 있기도 하고 조금 위에 있기도 하고 또 뭐 스위치 누르면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이 문제는 이 키면은 뭐 금방 따뜻해지는데 끄면은 바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방에 또 거실, 기숙사, 건물 이 모든 온도가 참 적응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천천히 오랫동안 데펴진다 그러죠. 우리 한국 문화 구들장, 방 아랫목 막 이런 말도 있었고 요즘 그런 말 안 쓰나요? 네, 한국에서 좀 그리워지기도 했고 뭐 지금은 뭐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살죠. 뭐 기억이 안 나니까요. 아랫목인지 구들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인마트에서 요즘 큰 통 되게 싸게 뭐 브랜드 이름 말 못하겠는데 되게 싸더라고요. 뭐 그것도 맛있게 먹어요. 원래 김치 맛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있으니까 먹는 예전에 그 어머니가 담가 주신 그 맛을 비교할 그 시기는 지났죠. 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오래전에 느껴보았던 한국의 구들장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도 보고 싶고 그런데 오래 보는 사람 있죠. 또 천천히 또 이렇게 자주 만나본 사람 그러면 진가를 아주 천천히 알게 되죠. 급하게 친해지고 빨리 알게 되는 사람보다 천천히 알게 되는 사람, 천천히 익숙해진 문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다가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이제 버리는 것도 떨어지는 시간도 공간이 분리돼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나 또 우리 살면서 겪는 일들이나 또 노력 같은 것들이나 천천히 오래 두고 공들이고 정성 들인 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가를 보여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 시 구절이 생각나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aust and Ellen, Don't Forget to Remember.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로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 책을. 생각과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죠. 아주 세계적인 영적 멘토, 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로이스 헤이. 네, 긍정 확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게 현실이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에너지를 발산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은 파동을 일으키고 현실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풍요, 건강, 뭐 이런 행복한 경험 이런 걸 꿈꾼다면은 내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말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고 또 말은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죠. 좋은 의미의 나의 바람, 긍정의 확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쉽고 단순하고 또 이런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성장 도구 그런 것들만을 전문적으로 평생 연구해온 대가가 바로 로이스 헤이입니다. 이 저자는 영성 분야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에서 가장 유명한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치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이 책은 4천만 부 이상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저자는 가정폭력, 또 성적 학대, 암투병까지 했어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저자는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확언을 통해서 말기암까지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믿기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겠죠? 정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 또 심지어는 어떤 그 질병까지 치료가 되고 나의 긍정의 말이 원인이 돼서 에너지가 태동되고 그 태동된 에너지가 육체와 정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을 사랑하라, 받아들여라. 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책입니다.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존재다. 완전한 존재고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라. 당신을 존중하라. 그렇다면 기적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이게 저자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하는 말입니다.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그동안 우리가 모른 채 했던, 외면했던,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소리, 오늘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이 부릅니다. Love of my life.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잘 되고 싶어하고 또 그래서 행복한 삶을 꿈을 꿉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아주 당연한 것이겠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하나의 공통적인 욕망, 그걸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가 되려는 욕망, 행복해지려는 욕망. 네, 그걸 탓할 수는 없겠죠.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최고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너나 없이 최고 1등만 찾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최고 1등이 되기 위해선 누가 2등을 하나, 누가 3등을 하나, 누가 꼴등을 하나, 내가 1등을 해야지를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질이 아무래도 훼손당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비틀거리고 또 삶에 의욕이 없어질 때도 있고 정체성도 잃어버릴 테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상처받고 내가 지금 왜 1등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우리들은 더 좋은 것들, 더 훌륭한 것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것들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참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나를 되돌아보고 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말로 좋은 글들이 이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자 루이스 헤이는 1981년도에 마음의 과학이라는 어떤 그 단체 상담가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81년도에 마음의 과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성장과 내적인 치유를 도왔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직장, 이런 모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이 루이스 헤이가 말하는 긍정 확언을 떠오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얻으면 삶이 변하는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구성이 참 되게 이뻐요. 근데 이런 책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일러스트가 돼 있고 오른쪽에는 글이 적혀 있는데 그 일러스트에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한두 줄의 문장이 있고 오른쪽 글 밑에 또
또 요약된 마지막 그 문구가 또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생각도 좀 하면서, 빨리 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읽었으니까 오늘은 그 다음에 읽어야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주제가 있는데 원하는 장수, 원하는 페이지, 아무 페이지나 다 주옥 같은 잠언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책을 소개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읽었는데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글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원래 책에 이렇게 뭐 메모하고 접고 글 쓰고 이러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방송하면서 책을 주로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책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훼손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일이 2배, 3배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막 고집을 부렸는데 이 책에서 거의 처음은 아니고 네, 드물게 접고 이렇게 뭐 메모하고 붙이고 막 아주 책을 조금 험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내용이 발췌할 내용도 많았고 읽어드릴 그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자가 했던 그 문구 글귀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행복하고 성취감 가득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나 역시 약간 좋은 것들만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얼마든지 좋은 걸 누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방 청소를 해야, 머리를 잘 빗어야, 조용히 해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건이지 또 어떤 중요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걸 하느냐, 그걸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책의 한 부분인데요. 이 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밥 먹어야 착한 아이지, 9시에 자야 착한 아이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착한 아이지로 듣고 자라서 어떠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착한 아이가 아니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자존감과 직결되는 규범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 나를 배우고 싶은 많은 분들이 이 책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원문 내용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생각이나 말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부정적인 경험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독백을 반복한다면 그만큼 더 나쁜 경험들이 다가오기 쉽겠지요. 이제 나는 어두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던 습관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대신 내 인생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좋은 것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이 내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자주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내 말이 모든 일에 씨앗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유의 일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이 있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은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말을 하건 그것과 관계없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언어는 모두에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매일 시간을 내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심장에서부터 팔로, 다리로, 내 모든 신체 기관으로 흐르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은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을 엽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언제나 준비된 우주의 힘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퍼져나가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를 창조해낸 힘과 내 하나임을, 나를 창조한 우주의 힘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 모든 우주의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얹어 그 선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허용했기에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할 때, 그리고 무언가가 더 많아지거나 혹은 없어지기를 바랄 때 불평한다고 해서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확장하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내게 오는 모든 청구서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내어주는 가치가 몇 배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한 가치를 돈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사실 청구서를 받고 기분 나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서비스나 상품을 내게 제공해 줄 만큼 나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나 키, 몸무게와 같이 수치로 매겨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겉모습은 한 사람의 존재에서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수치를 매길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느껴질 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요. 누구나 개성을 지닌 대단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고 각자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이면서도 저마다 유일한 자아로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나는 그 가운데 유일한 나의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리적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나는 그 변화의 물결 속을 함께 흐르면서도 나만의 고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나는 즉시 긍정의 문구를 말합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에 조금의 여유라도 생길 때까지 반복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내 마음을 달랩니다. 무언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면 나는 내 삶의 과정을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 만물이 변화를 느낄 때는 나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구와 하나이고 지구와 같은 리듬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안전해. 이렇게 삶의 흐름과의 조화를 이룰 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사합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현재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지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놀랍도록 멋진 존재입니다. 과거의 나는
나 자신을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아직도 가끔 내 마음에 귀를 대면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비난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느낍니다. 그러면 나는 이 목소리가 어린 시절에 자리 잡은 안 좋은 생각의 습관임을 깨닫고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작은 아이에게 즉시 사랑을 담은 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보다 칭찬과 인정으로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어른이 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새로운 일을 배울 때는 그 배움의 과정을 밟는 당신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당신만의 창조적인 생각이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내면의 속삭이는 지혜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주변 어른들이 마음에 품은 두려움과 한계를 우리 역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무렵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많은 부정적인 신념을 품게 됩니다. 진실이 아닌 그 부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동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품어온 사고방식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은 마치 스프를 휘휘 젓는 일처럼 아무 의문 없이 당연히 받아들였던 마음속 생각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면하게 해주니까요. 이 책에 담은 내용과 반드시 당신 생각이 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 책 읽으면서 천천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과정 자체로도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나 역시 나의 길에 막 들어섰을 때 새롭게 접한 많은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내가 믿어온 생각들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그 결과 내가 그동안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무척 많이 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 후부터 내 삶에 훨씬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어디서부터 보아도 좋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펼쳐보아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페이지에도 당신에게 맞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더 확고해질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반응은 바로 똑같은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단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주의 품속에서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 네, 지금까지 루이스 헤이, 나를 치유하는 생각들, 내 인생의 명작들 1부 순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6시에 내 인생의 명작 2부, 오늘 주제 루이스 헤이가 안내하는 온전한 자기 사랑으로의 길, 나를 치유하는 생각들 2부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두 곡 준비해 봤는데 비교해 보시라고 The Science of Silence, 부르의 명곡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원곡과 또 리메이크곡 야오시 등이 부른 곡을 이어서 같이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같이 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 루이스 헤이, 나를 치유하는 생각들입니다. 저희 방송 내 인생의 명작에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 또 사연, 의견 있으신 분은 am1660h@gmail.com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K-라디오 앱 다들 까셨죠? 네,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편지, 네. 구글로 검색해보세요. 네, 뉴욕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또 제가 온라인으로 북클럽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하고 또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모두가 1등을 원하기 때문에 그 1등이 아닌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심지어는요 또 1등인 사람조차도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참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자로서 좀 예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여자로서 그 참 인권이라든가 여성의 그 여건이 신장되지 않았던 시기에 많은 차별과 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도 겪으셨고, 또 암도 걸리셨고, 뭐 육체적, 정신적, 또 성장기의 고통들, 모두 이 많은 아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상처를 명상과 자기 긍정으로 극복해내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정의 확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가로서 처음에 마음의 과학이라는 단체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저서로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그 영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책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 책과 함께 하면서 더없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이 루이스 헤이의 좋은 잠언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기쁘고 또 보람이 있네요. 저자는 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성취감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데 어린 시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칭찬받고 어떤 일을 해야 보상받는 삶을 살았던 유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그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으로 칭찬을 받는 그 순환고리 이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단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하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자의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시작을 이 책으로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Top of the World.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속 나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내 삶은 애써 고치려 하지 않아도 언제나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중입니다. 나는 한때 무엇이든 교정하려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은행계좌, 상사와의 관계, 건강, 그리고 나의 창조성까지 모두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법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부분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면 믿기 어려운 기적들이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전까지 늘 신경 쓰면서 뭔가를 고치려던 습관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나의 어디에도 고쳐야 할 부분이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점에 집착하던 나의 습관은 사라집니다. 나는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은 우주가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오직 당신의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바로 나의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유연합니다. 나는 이 상태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웃고 변화하고 성장해 갑니다. 질병이란 삶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어떤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질병은 삶을 더욱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개인 교사와도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은 내게 디딤돌이 되어 줍니다. 질병을 통해 배움을 얻은 후에 치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인생 어딘가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가득 담긴 환경을 만들므로써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한 삶을 돕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가장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커다란 어떤 힘이 존재하며 매일 매 순간 그 힘은 나를 통해 흐릅니다. 나는 그 힘에 마음을 열었으니 언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내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거나 위험한 일이 아님을 모두가 배워 아는 시대입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삶이 어떤 면에서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이 방향을 전환해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 긴장을 풀고 내면을 통해 전달되는 그 지성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면에서는 내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해답이 완벽한 때와 장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하루 중 어느 순간 당신은 답을 얻게 됩니다. 우주의 창조성이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그 창조성의 일부임을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창조성은 그림이나 소설, 영화, 새로 출시된 와인, 새로 설립한 회사 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나는 내 인생 모든 순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 현재 직업과 계좌의 잔액,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까지 모두 나의 창조물입니다. 상상력은 내 고마운 능력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는 나와 주변 모두에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제한 없이 상상해 봅니다. 내 안에 성숙한 자아와 함께 삶을 창조해 나가니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뉴스를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뉴스는 대체로 끔찍한 사고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그 사고들을 나의 꿈속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편안한 잠을 위해 마음을 정돈하는 나만의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나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세상은 어디나 안전해. 내가 잠드는 어두운 밤에도 나는 안전해. 오늘 고민하는 일은 내일 저절로 해결될 거야. 나는 꿈에서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
내가 꾸는 꿈은 기쁘고 신나는 꿈일 거야. 나는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좋아. 조용히 이불을 덮은 채 나는 몸을 놓인 편안한 침대를 비롯해 내가 받은 수많은 축복에 감사합니다. 꿈을 꾸다 깨어난다면 나는 그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꿈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활동은 이렇게 매일 눈을 뜨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분 좋고 좋은 것만 보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정말로 자유롭고 쉬운 것입니다. 어렵고 한계투성이고 부끄러울 일 많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입니다. 한계를 만드는 사고방식을 붙드는 대신 마음을 활짝 열어 새로운 생각을 품기로 할 때 나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나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앞으로 발전도 새로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보이는 내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믿는다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세상은 이 세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의 모습 또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 나보다 훨씬 거대하고 현명한 힘과 지성이 존재하고 그 힘과 지성이 나의 편이라는 걸 알 때 나는 비로소 인생을 마음 편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세상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모든 한계가 사라지고 다시 호기심 넘치는 아이가 됩니다. 나는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위장이 편안해지고 목과 등의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날씬해야만, 특정 직업이어야만, 어떤 연인이어야만, 얼만큼 돈이 있어야만, 혹은 다른 그 무언가를 가져야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을 뺀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고, 돈을 번 후에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더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받으려면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조건들을 모두 버립니다. 이 순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되는 후련한 기분을 만끽합니다.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갑니다. 어떤 순간에든 나는 사랑과 두려움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될 것 같으면 나는 태양을 기억합니다. 태양은 구름이 가끔 그 빛을 가릴지라도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한한 힘이 마치 태양처럼 영원한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구름에 잠시 가려지더라도 나는 그 빛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 빛을 받으며 나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그 두려움을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면의 일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매일 내 마음과의 조용한 소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나는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우주 어디에서나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나는 신문과 경제 전문가들이 무엇라 하든 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경제 관측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머지않아 현재의 수입을 넘어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 남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하게 내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나의 의식은 끊임없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삶을 깊이 있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흡수합니다. 나는 차고 넘치는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이 세상과 나누는 일에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느끼지 않아도 좋을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로 한 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재정적 안정에 점차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경제적 여유를 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감정에 대해 비판합니다.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치유할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 나는 내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겠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도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베개를 주먹으로 칠 수도 있고 차 안에서 혼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힘껏 달리거나 테니스처럼 격렬한 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화가 난 대상이나 나를 상처 준 사람 또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과 열띤 대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서 있다고 상상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두 털어놓고 난 후에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너를 놓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마무리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일까? 매번 이렇게 분노를 느끼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생각을 바꿔야만 할까? 감정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는 경험에서 소중한 것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을 다정하게 격려합니다. 비난과 두려움, 죄책감, 분노,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을 벗어버릴 때 나는 한없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난 일을 둘러싼 나의 응어리를 기꺼이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더는 과거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감정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다닌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나를 용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이 주는 걸 그대로 돌려받기에 각자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 누구도 벌 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 모두는 양심의 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미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을 돌보고 그 자리에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치유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 어디에나 용서라는 치유의 도구와 동행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는 마음의 주인인 나만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을 결정하는 엄청난 자유는 오직 내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불평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죠.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런 경험을 불러온 나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야겠어. 이렇게 긍정적인 다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시야로 삶을
바라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좀 더 굳세게 해주는 새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허용하는 마음은 내 삶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칭찬은 풍요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또한 삶이 주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나는 두 팔을 펼치고 우주가 선물하는 풍요로움을 한껏 받아들입니다. 밤낮 어느 때고 나는 우주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우주가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할 뿐 그것을 되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처럼 형편상 내가 갚을 길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난 후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고 삶이란 원래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요. 나는 긴장을 풀고 지금 이곳 이 순간에 있는 풍요로움을 만끽합니다. 나는 언제나 삶이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습니다. 나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 그러하듯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무한한 권능과 지성을 지닌 채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이기에 나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로 그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주의 사랑은 나를 둘러싸고 내 안의 에너지를 깨우고 나의 길을 평탄히 닦아줍니다. 나는 우주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지금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 나는 나를 창조한 그 힘에게 나아갑니다. 필요한 걸 요청하며 나는 그걸 받기 위해 먼저 고마워합니다. 내가 요청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때, 완벽한 장소에서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하는 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게 된 후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일체 입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에 따라 그 사람들 역시 나에게 좋게 말할 것이고 좋은 파동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세상은 주는 대로 되돌려받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혹시라도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전하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줌으로써 필요한 행동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큰일 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혼나. 하지 마. 종교 역시 사람들에게 규율을 지키게 하려고 죄책감을 이용했습니다. 악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에 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놉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와 그 권위자들을 용서합니다. 부모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날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함으로써 원래 나의 힘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새 삶을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마세요. 자유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명작은 루이스 헤이, 나를 치유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이 좋은 내용들, 이 잠언들을 반 정도밖에 소개를 못해 드렸네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이스 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괴롭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다고 말할 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힘이 있고 그걸 기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걸 선택한다면 긍정과 행복은 따라올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행복, 긍정을 선택을 하던 또 우울, 부정을 선택을 하던 그것은 우리 몫일 겁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셀베 워십의 Song of Strength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